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지막 날이네요. 제가 2025년도에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가족이 아닌 방송 또 여러분들과 이 새해를 12시 이 새해 1월 1일 새해를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도전을 시작하면서 2025년도 중간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6월 달부터. 지금 돌이켜보면 뭐 한 7개월 정도 되었죠. 7개월. 7개월이라는 시간을 물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2025년 12월 31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많은 뭐 변수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해요. 사실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7개월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뭐 아주 큰 인생의 뭐 변화나 이런 게 있지 않다면은 내년 이맘때도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뭐 처음 방송하던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거의 한 9월 달쯤 9월 달쯤에 그때는 8월 9월 달쯤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실시간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방송이라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 니즈를 충족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성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뭐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 뭐 어떤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도 그 영화가 나랑 맞지 않으면 재미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참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제가 실시간 시청자 수를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순간적이긴 하지만 실시간 시청자 수 한 130명 정도를 한번 8월 말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지금은 뭐 평균적으로 한 7, 80명 정도 실시간 항상 시청을 좀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저는 참 감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이제 각자만의 여러 이제 뭐 인생의 뭐 삶이라든지 뭐 시간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허락될 때 제 방송을 항상 와주시던 그 오랜 이제 뭐 저한테는 오랜 시청자들이죠. 오래되신 분들한테 항상 올 한 해 되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 뭐 메이저급 방송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구독자 수가 뭐 10만 명, 몇만 명 막 이렇게 되시는 다양한 이제 투자 관련된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뭐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인 선물이다. 코인 선물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실시간 시청자 수가 막 몇천 명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보면 이제 채팅도 많이 치고 젊은 애들이 뭐 재미도 있고 그런 방송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방송 중에 포지션 진입이 돼 있는데 술 먹방을 하고 막 술을 마시면서 시청자들하고 소통하고 방송을 하고 하더라고요. 뭐 가끔은 매매 안 할 때는 저도 뭐 진짜 여기다가 술이라도 한 병 갖다 놓고 여러분들하고 진솔한 뭐 토크하는 시간 뭐 그런 방송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물 시장에서 이 종목을 가리질 않잖아요, 저는. 그리고 단타성 대응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막 재미를 추구하고 막 술 먹방도 하고 막
딱 그렇게 방송을 하면 물론 이제 조금 더 빨리 재밌는 영상들도 나오고 또 이제 재밌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거 제가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뭐 누구처럼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아닌데 이 얼굴을 까고 방송하는 게 맞나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이제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방송을 처음에 할 때도 그냥 목소리만 나오게 하고 방송을 할까 막 이런 고민들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뭐 못난 얼굴이지만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고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얼굴을 까고 방송을 하면요. 당연히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학구 유튜버지만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또 열심히 해서 잘 이렇게 됐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뭐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이런 리스크가 걱정이 되었던 게 아니라 저도 오늘은 좀 제 진솔한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게 일단 카메라에 얼굴을 까고 방송을 하면요. 그 방송 시간 동안 거의 풀 오디오를 채워야 돼요. 오디오가 비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방송하는 게 되게 짧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언컨대 뭐 실계자를 매매해서 까면서 일정 부분 정보도 전달해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리스크를 다 안고 5시간을 얼굴 까고 오디오를 거의 풀로 채우면서 방송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뭐 다른 누구랑 비교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각자만의 운영 방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뭐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불법 사설 업체에 뭐 방송하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 선물이라든지 투자 쪽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영상도 올리는 이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유튜버들 보면 라이브 방송에서 실매매 안 해요. 방송에서 실매매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왠 줄 아세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하느냐면요. 자기 구독자나 정보방이나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는 신이야. 신인 사람이 영상을 하나 올려도 자기가 얘기하는 보조지표나 매매 방법을 쓰면 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그로를 끌고 영상을 많이 올려놓죠. 근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는 신이 되어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를 하면요.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를 하면 깨지는 날도 있거든요. 지금 뭐 처음 뵙는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를 깨지는 날이 존재합니다. 버는 날도 존재하고 깨지는 날도 존재하겠죠. 근데 이 대중이라는 거는 이 시청자들이나 사람들은요. 이 버는 것보다 깨지는 날에 더 민감해요. 오늘 만약에 제 방송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셔. 근데 제가 나스닥 지금 5,200불이 물려 있어요. 그쵸? 그러면 700만 원 넘는 돈을 현재 물려 있는데 근데 이제 방송을 또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번 달에만 얼마를 벌었는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오늘 제가 또 정보방에다가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압 비용만 1,몇백만 원 나왔던 골드 익절 포지션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실버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홀딩을 해도 된다. 이거 제가 골드하고 실버 제가 엊그저께 1파동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어제였죠.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빠질 거라고 무조건 매도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런 차트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실버도 어제 익절 걸어놓은 라인 저는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익절될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익절이 되었죠. 저도 이제 방송 중에 매매가 잘 꼬이거나 좀 이렇게 진입할 오늘은 사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제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진입한 거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날에는 도저히 오늘 포지션을 진입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닌데, 아예 제가 원하는 자리 전혀 오지도 않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장이 안 나올 때, 그때 아예 제가 진입을 안 하게 되면 방송이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8월 달에 장이 시원시원하게 막 종목마다 좋을 때 하루에 10번, 15번 진입해서 15번 다 익절하고 막 2, 3만 불씩 그냥 2계약으로, 3계약으로 2, 3만 불씩 막 벌고 막 이럴 때는 시청자 막 100명, 120명 막 이리 찍힙니다. 왠 줄 아세요? 보고 좀 따라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 모든 투자 분석은 제 이제 방송화면 아래에 표시가 돼 있죠. 모든 투자 분석은 개인적인 견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견해다. 매매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리딩 방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 하시는 분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고민이 돼요. 근데 방송 중에 제가 들어갔던 포지션이 물렸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 이미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따라 들어갔다가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게 돼요. 제 매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을 때 이 정도 좀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포지션 진입한 게 그날 방송 중에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송하면서 저도 매매도 해야 돼.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예요. 제조업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지만,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동영상, 제 채널의 영상들 보면 교육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스토캐스틱, MACD, RSI 이런 여러 가지 보조지표 교육이라든지 이런 영상들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려면요, 저는 그 PPT를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최근에 교육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을 예를 들었을 때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다들 보면 그냥 기본적인 설명이지 실제로 저는 이제 차트에서 실제로 적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림판에 갖고 와서, 제가 그런 걸 또 엄청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일일이 막 만들어 가면서 하면, 보통 교육을 한번 그런 이제 보통 제가 스토캐스틱이나 MACD라든지 이런 교육 영상을 만들고 만든다라기보다 라이브에서 했던 걸 편집해서 올리죠. 근데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 영상을 하나 올리려면 찍으려면, 방송에서 라이브로 그 영상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누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그걸 이제 창작물이잖아요. 그 창작물을 하나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제가 무슨 교육을 한다고 했죠? 방송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연말 겸 새해 선물로 지금 보조지표 하나 교육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자, 잠깐 맛배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이런 S&P 500 차트에서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 이 볼린저 밴드도 여기저기 가면 밴드 상단에 왔을 때 매도, 왔을 때 막 별의별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밴드에서, 이 밴드라든지 볼밴에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입을 해야 될 타이밍이랑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그러면 왜 당신은 지금 이 볼린저 밴드라든지 파라볼릭이라든지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이제 볼밴 라인이라고 치면 안 돼 있냐 차트에,
돼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실버 차트인데요. 실버 차트. 실버 차트도 볼벤을 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골드 차트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주로 보여주는 골드 차트가 이 차트인데, 여기 골드 차트 들어가면 이런 볼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보조 지표들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되새기다 보면 사실 한계성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처럼 있잖아요. 그냥 좀 어느 정도 반 미쳐 가지고 차트 공부라든지 심리 교육을 막 미친 듯이 해 보면요, 이 보조 지표의 한계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무조건. 그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선행성에 가까운 그런 매매를 좀 하려고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보나치를 파고 있는 겁니다. 피보나치를 제일 사랑을 하죠.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도 보조지표랑 같이 참고해서 봐요. 어제도 실버, 골드 내려간다 했을 때 뭐 이 사람 익절도 안 하고 반대로 실버가 물려가지고 올라갔죠. 근데 결국에 제가 생각한 대로 내려왔죠. 그리고 어제 우리 시청자님, 우리 또 이제 스패너님, 소소한님이 어제 골드 여기서 이 포지션에서 여기 저점 여기에서 스윙으로 매수 한번 잡아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더 참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더 빠질 거라고. 더 빠질 위험성이 크다고. 얘가 이 채널을 뚫고 올라와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도 오버슈팅이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말이고 하니까 조금 스윙으로 잡기에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자, 어제 골드 역 플래그 패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익절을 했고 3,000불 벌었죠. 3,000불. 어제 방송 중에 역 플래그 패턴 나와 3,000불 벌었고, 오늘 정보방에도 이 채널을 돌파하고 나서 이 채널을 확실하게 지지받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단기적으로 흘러갔던 이 파란색 라인을 이 오른쪽으로 벗어난 다음에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는 뭐 매수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중립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채널의 하단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채널을 벗어나는 매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일봉을 많이 놓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일봉에서 이런 장대 양봉 음봉이 나왔을 때, 장대 음봉이나 양봉이 나왔을 때, 특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얘가 꼬리 달고 최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한 4,430 이 정도가 이 캔들의 몸통의 중심이에요. 몸통의 중심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전체적인 파동의 중심은 한 이 정도 되죠. 여기 근처에서 빠졌어요. 꼬리를 쳤을 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일봉을 봤을 때 윗꼬리가 중요하냐 아랫꼬리가 중요하냐, 현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윗꼬리 안 달고 꼬리가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빠졌다. 그러면요, 이거 어느 정도 빠졌다가 꼬리 달고 말아 올려가지고 양봉될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이제 경험자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제가 이제 웬만한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이런 장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다음날 파동 하나 더 빠진다. 그게 꼬리 기준의 몸통의 30%, 뭐 25%, 50%, 75% 이런 자리들 찍고 나서 내려온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좀 빨리 잡았을 때는 25%, 뭐 길게 잡았을 때는 뭐 50%뭐 이렇게 이제 캔들 몸통에서 잡아서 좀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어제도 이제 빠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이게 뭐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빠질 거란 걸 알고 있었죠. 더군다나 제 채널 영상 보면 플래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그 패턴이 뭡니까? 추세 지속형 패턴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추세가 30분봉인데 매도죠. 단기 추세가. 이 단기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패턴이에요. 찍고 나서 반등,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 접점이 생기면 이것도 추세 지속형 패턴이죠. 라이징 웨지죠. 라이징 웨지. 라이징 웨지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 플래그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라이징 웨지나 폴링 웨지 같은 경우는 파동이 이렇게 빠지고 나서 여기서 크게 움직이다가 파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빠지는 거고, 이거는 일정한 파동을 그대로 유지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깃발 패턴이죠. 플래그 패턴. 근데 이제 이거는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기 때문에 역 플래그 패턴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뭐 얘기가 잠깐 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못 지킨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생 지금 자료를 한 3분의 1 정도 만들었어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넣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오전에 항생 하시는 분들한테 올 연말까지 12월 달 말까지 제가 만들어 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아마 초보분들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던, 자기가 이제 좀 힘들고 초보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약속을 지킬 거예요. 2026년도에 트아남한테 바라는 점은 이라고 해서 지금 채팅창 우측 상단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설문조사 올려놨는데 그거 보고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 구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제가 보조지표랑, 그러니까 내년 6월 달까지 이제 뭐 어떤 이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6월 달까지 보조지표하고 차트 패턴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저한테 사실 이제 차트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뭔가 이제 더 지금 뛰어넘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아직 기본이 완전히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뛰어넘는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몇 가지 보조지표하고 패턴을 하고, 그리고 내년 6월 달까지 이 보조지표들 이제 콜라보 위주로 실전 매매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MACD, 스토캐스틱, RSI 3개를 써먹는 방법, 그리고 실전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차트 패턴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게 항상 잘 나가다가,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돈가스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돈가스님이 차곡차곡 6개월 동안 잘 나가다가 6개월 지나고 나서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제가 그러죠. 제가 겁을 먹고 있고 제가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시장이다. 왜? 저도 내일 당장 제가 진짜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걸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최근에도 방송 중에 뭐 채팅도 치고 잘 하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카톡은 보내시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잘하다가 한 3개월, 2달 잘하다가 갑자기 4월 달에 뭐 씌인 것처럼, 4개월째 뭐 씌인 것처럼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한 방에 이렇게 가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맨날 나스닥 본장 전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침착해라, 서두르지 마라, 차트가 빨리 움직인다고 내가 급해질 필요 없다. 매일매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아무리 좋은 기술적인 분석가, 차트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트레이딩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심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매매 기술이 있어도 망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이제 영국이나 호주 쪽에 이제 지인들하고 예전에 이제 모임을 가졌을 때도 그렇고 포럼을 가보면 예전에 포럼을 갔을 때도 딱 보면 그 친구들은 뭔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심리적인 이런 이제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이나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은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타점이에요. 타점 거립니다. 그냥 매매 들어가서 그냥 수익만 낼 수 있는 자리만 계속 바래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리딩을 당하고 리딩방에서 사기당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예상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올렸죠. 이 차트 교육을 우선시해 줄까 아니면 심리 교육을 우선시해 줄까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차트 교육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차트 교육, 차트 공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심리 관리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요 결국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어제 낮에 찍은 영상이 조만간 올라올 텐데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항상 우리가 이 포모 나만 돈을 벌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의한 결정을 하는 그런 심리 상태죠. 근데 나도 이제 따라서 하게 되면 항상 고점이나 저점에 물리죠. 그게 이제 포모잖아요. 포모. 그리고 손실 회피 심리, 그리고 본전 심리. 이런 뭐 다양한 이제 인간의 모든 나쁘고 좋은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타점이야. 오로지 타점. 아니 그렇게 겁이 나면 은행에 돈 맡기면 되지. 왜 진입할 때부터 손해봐가면서 투자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심리 교육을 좀 강화를 좀 할 생각이에요. 심리 교육을 좀 강화를 좀 할 생각이고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차트나 매매 기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보방인데 지금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날 차트 올려놓고 이렇게 딱 제가 그려놓은 선이나 전반적인 차트를 보고 뭐 오늘처럼 뭐 거래량이 없을 때는 브리핑하는 게 짧고 뭐 또 이제 크게 할 때는 또 브리핑 할 내용이 많으면 장문을 적기도 하는데 그 장문의 내용에다가 아래에 또 하나의 도표를 좀 만들어 가지고 표를 좀 만들어서 한 장 더 표를 만들어서 중요 자리들 이거를 좀 물론 저랑 이제 같은 거래소에 같은 메타5를 써야지만 호가가 똑같겠죠. 호가가. 그쵸? 그래서 MTR하고도 호가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호가가 똑같다 보니까 이제 이 메타만 쓰시는 분들한테 좀 편향된 정보를 주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어가지고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정보방에서도 차트를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면 나스닥 차트를 뭐 큰 이제 분봉 타임프레임 봉 하나 좀 작은 타임프레임 하나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올리고 그리고 그날 좋은 포지션 이런 자리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라인과 어떤 매물대 라인이 겹치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뭐 매도도 괜찮다. 매수도 예를 들어서 지지받으면 괜찮다. 뭐 이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보다 더 디테일한 차트 브리핑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래서 내년 뭐 바로 시행은 좀 힘들겠죠. 점점 변해 나갈 거니까. 지금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차트 브리핑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 지금 이제 특히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스닥, 골드, 비트코인,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지금 4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버도 추가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버 추가를 할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 채널이나 저한테 카톡으로 뭐 유로나 파운드, 엔화, 이 이제 통화 상품이죠. 통화 상품. 이 통화 상품이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 유로, 파운드, 엔화까지도 브리핑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2026년도부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그리고 뭐 고민 상담, 뭐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저는 매일매일 뭐 늦게까지 방송하고 이렇게 뭐 쉬지도 않고 떠들어대는데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방송 참여를 좀 해주시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 썸머 타임 끝났기 때문에, 썸머 타임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이 2시까지 하는데, 아마 또 썸머 타임 할 때는 방송 시간을 또 1시간 정도 또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방송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 편의에 맞춰 가지고 좀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꾸는, 좀 유동성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꿀 수 있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튼 뭐 이게 이 초보분들이 좀 정보방에 차트 브리핑이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정보방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저 자리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가져가 볼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뭐 저는 이 정도로 뭐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잠시 후에 좀 내년 좀 알려드릴 뉴스 뭐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또 이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